이렇게 짜증나는 알람 시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휴대폰 알람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다시 알람 버튼을 2번 정도 눌러주다가 결국 일어나서 알람을 끕니다. 그대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톡을 확인한 다음에 지난밤에 친구들이랑 마신 술값도 정산하고 인스타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사진 좀 보다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탈리안 사람 빡치게 하는 법 쇼츠 좀 보다가 그렇게 30분을 낭비해버리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엉덩이 떼고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인스타 알람이 와요. 지금 거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있어 라고 소리치고 있는 휴대폰을 쳐다보게 됩니다. 다시 SNS 세계로 빠져들게 되고 아침 시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날려버리죠. 아침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어젯밤에는 다른 영상을 보다가 잠에 들었는데 또 새로운 게 올라와서 아침 먹으면서 그리고 출근길 내내 유튜브 영상을 쳐다봅니다. 이러다 보니 휴대폰을 보다가 예상치 못하게 나갈 준비가 늦어진 탓에 친구와의 약속이나 회사에 지각할 뻔한 적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이 무더운 한여름에 늦지 않기 위해 뛰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몇 번은 실제로 지각하기도 했을 테죠. 자괴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따구로 하루를 시작했을까? 의욕도 자연스레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인스타, 유튜브,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봤다는 느낌에 좋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이 돌아올 때쯤이면 그 다짐을 새까맣게 까먹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하지만 당신의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게 되고 피곤해서 보라 떨어질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에 듭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겨울까지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에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디톡스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군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원해서 한 스마트폰 디톡스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강제로 스마트폰 디톡스를 1년 반 동안 하게 되면서 그동안 스마트폰이 저의 인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한 직후에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저녁에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스마트폰 디톡스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도는 좋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스마트폰에 저희 삶의 통제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에 불타 있었고 그래서 나름 잘 지켰어요. 몇 개월 동안은. 그런데 몇 번의 시험 기간 그리고 밤샘 그리고 술자리를 거치니까 그 루틴이 깨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여름에 한 달 반 동안 미국으로 서머스쿨을 다녀왔는데 그 서머스쿨을 다녀오면서 저의 루틴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은 영상 인트로에 나왔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에 드는 그런 스마트폰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조종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군대에 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오늘도 유튜브랑 인스타 한번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라는 자괴감도 없었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 5일 동안 휴대폰 대신 알람시계를 쓸 겁니다. 알람시계 사러 가볼게요. 다이소에서 살게요. 죄송한데 혹시 알람시계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그냥 기본 알람시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 이전에 제 휴대폰의 스크린 타임부터 확인해 봅시다.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에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1년 동안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사용했을지 떨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 평균 4시간 35분 그러니까 매일 24시간 중에 6분의 1 이상을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스크린 타임이 기네요. 지금은 4시간 36분인데 5일 후에는 이 스크린 타임이 줄기를 바라며 과연 이 알람시계가 이 스크린 타임 4시간 35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5일 동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은 매우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침대가 있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놓고 만지지 않는 거예요. 밤에 침대에 눕기 전과 아침에 집을 떠나기 직전까지 말이에요. 잘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알람시계와 함께 잠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아침입니다. 사실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자다가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머리맡에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책상 위에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가봅시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몇 살이건 상관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치하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눈 떠주고 봐줄만 할 정도로 머리를 정리한 다음 깔끔한 걸 좋아한다면 엄마가 하라고 한 것처럼 이부자리도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일찍 출근하시는 엄마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찬우야! 엄마 출근한다. 안녕. 밤 늦게까지 휴대폰 보다가 늦게 잠들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엄마랑 아침을 같이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멀리 던져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이렇게 엄마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그날 하루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드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아침과 저녁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침과 저녁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에는 최악의 시간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집중력, 기분, 행복을 결정하고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잠자리에 늦게 들게 된다면 그 다음날 컨디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뭘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피터의 법칙으로 유명한 피터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If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you will probably end up somewhere else.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하루라는 여정에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에서 내 얼굴을 보기도 전에 먼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하루를 다른 사람의 인생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인생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든다면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보낸 카톡에 답장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도 간밤에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으면 그 스토리에 답장도 해야 되고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넣었다는 기사 제목을 봤으면 절대 그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정보의 바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바다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알람 시계를 침대 맡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겠습니다. 어젯밤에 침대 맡에 두고 자니까 알람 끄고 다시 너무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 침대에서 일어나야지만 알람을 끌 수 있게끔 책상 위에 알람 시계를 두고 자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자러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시끄러워. 불 켜고 제가 방금 일어나자마자 새롭게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저도 모르는 새에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이 정도로 휴대폰을 자동적으로 찾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도 하기 전에 아침에 휴대폰에 손이 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휴대폰은 지금 거실에 있죠.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 바로 제 손이 닿는 곳에 있었더라면 저도 모르는 새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알고리즘의 늪에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휴대폰 없이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알람 시계를 쓰기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아침을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쯤이면 엄마가 출근할 시간이었는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람 시계를 쓰고 나서부터는 엄마랑 아침을 같이 먹으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고 오늘 하루 화이팅 하라고 얼굴 보고 말할 여유도 생겼죠. 원래는 침대에 누워서 엄마 얼굴도 안 보고 말했는데 말이에요. 엄마 출근한다. 오늘도 화이팅! 그런데 아침을 먹기 위해 거실로 나올 때 저는 거실 한켠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 뻔했어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절대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보상들, 무한한 정보, 재미있는 볼거리, 그리고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절대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스마트폰을 그러한 것들과 자동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은 엄청난 보상을 주는 물건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스스로 내려놓기 너무나 힘든 이유입니다. 중독된 거죠.
인스타그램 돋보기, 유튜브 추천 페이지, 그리고 틱톡은 당신의 스마트폰에 가둬놓을 무수히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 회사들은 그들의 플랫폼을 더욱더 중독적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빠져들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에 빠져든다는 건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광고를 봐줄 더 많은 시청자들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더 많은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유튜브와 인스타를 포함한 글로벌 슈퍼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우리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더 중독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해서 보상을 얻으면 그걸 반복하고, 보상을 얻지 못한다면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보상 시스템이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정크푸드,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와서는 보상 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SNS와 유튜브에서 특히 미친듯이 작동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를 켤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스토리와 게시물을 올렸을지, 그리고 내가 간밤에 올린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을지 전혀 예측 불가능해요. 유튜브 쇼츠나 틱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쓸어내릴 때 어떤 동영상이 다음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 우리가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돌릴 때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함은 보상 시스템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을 몇 배나 뻥튀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인스타를 켤 때마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돌릴 때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보상을 얻었으니 더 크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너무나도 쉽게 반복해서 얻을 수 있으니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스와이프 몇 번이면 도파민이 마구마구 나와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조차 해보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휴대폰에 손이 가는 겁니다. 특히나 아침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스마트폰 알람을 끄는 행위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가장 쉬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보상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SNS와 유튜브로부터 오는 보상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스마트폰에 우리의 뇌를 조종당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헬스도 유튜브 영상 제작도 혼자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법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걸로만 혼자 공부해서 토익 880점, 토플 89점, 그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과 길거리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의 영어 회화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될지, 어떤 공부법을 따라 공부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보가 썩어 넘칠 정도로 많은 시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성취를 내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결과 어떻게 하면 인터넷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만을 골라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이니 이러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친구랑 약속을 끝내고 밤늦게 집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각은 밤 11시 45분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밤늦게 약속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가방 던져두고 인스타 보고, 씻으면서 유튜브 보고, 씻고 나와서는 카톡 답장하느라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잠들곤 했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바로 씻고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자러 와보겠습니다. 원래였으면 집에 도착하고 최소 1시간 후에 잠에 들 텐데, 과연 지금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거실에 냅두고 방에 들어간 후에 잘 준비를 하면 몇 시에 잠자리에 들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너무 피곤합니다. 빨리 씻고 자야지 하면서도 원래는 1시간 있다 잤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s go. 자,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그거 동영상까지 찍었는데도 아직 시각이 1시간도 채 안 흘렀습니다. 원래는 제가 집에 오자마자 휴대폰을 손에서 떼질 않아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 거의 1시간 반은 있어야 침대에 누웠는데 지금은 1시간도 채 안 됐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저녁 시간에 휴대폰의 시간을 얼마나 뺏기고 있었는지가 실감이 됩니다. 제가 이 도전을 시작하고 자기 직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색다른 느낌이 또 있습니다. 아침과는 좀 달라요.
자기 전에 휴대폰을 침실 밖에 던져놓고 잘 준비를 한다는 거는 머리를 차분하게 식히고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휴대폰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침대에 멍하니 누워서 잠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멍 때리고 있는 게 재밌냐고요? 당연히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 전까지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자면 되곤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려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젯밤 이 지루함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근데 그러다 문득 멍 때리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현재 한 학기 휴학까지 해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하는 걸까? 이게 시간 낭비는 아닐까? 이러다가 남들에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최근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던 게 바로 이 걱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잠도 안 오겠다.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펜을 집어들었고 노트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제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대학교 1년 졸업 늦게 하는 거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던 불안감은 저의 막연함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부터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고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여유조차도 없었고 그냥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혼자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땠으며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가까웠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은 무엇인지 못했다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만약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에 갇혀있다면 그럴 생각을 해볼 여유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 혼자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이디어들이 폭발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인스타 포스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혼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전까지 말이죠. 그냥 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안 봤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스마트폰이 우리 스스로를 챙길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나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저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깎여나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보지 않기 시작하니까 제가 계획했던 시간과 비슷하게 잠에 들 수 있었고 덕분에 그 다음날 아침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잠에 들 때는 매일 아침 피곤에 쩔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말이죠. 좋은 아침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전날 밤 잠에 일찍 드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보게 된다면 우리의 뇌가 아직 한낮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서 숙면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건 블루라이트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무한히 쏟아지는 정보들을 보다가 잠에 들게 된다면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입력받은 수많은 정보들을 정리할 새도 없이 잠에 드는 거예요. 컴퓨터의 코드를 뽑아서 강제로 종료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즉,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건 우리의 숙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라이트, 그리고 정보 과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숙면은 매우 중요하죠. 잠을 잘 못 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며 의지력도 떨어져요. 이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자기 직전까지 이용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알람 시계를 쓰고 나서부터 스마트폰 때문에 망가졌던 아침 루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제가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개에서 5개 정도 적어놓고 그걸 되뇌이고 저의 비전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일을 할 때도 높은 집중력으로 빠르게 처리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아침 루틴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후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쨌든 저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비전 소리내어 말하기랑 투두리스트 정리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이어져 왔던 루틴인데, 전역하고 나서 스마트폰이 바로 제 옆에 있어버리게 되니까 금세 망가졌던 루틴이에요. 그런데 이번 도전을 시작하면서 이 루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루틴을 못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만 치워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도전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휴대폰을 저 멀리 던져버려라입니다. 일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알람이 계속 떠요. 그럼 알람이 뜨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알람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람이 떠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순간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뺏겨버린 집중력을 다시 찾아오려면 2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는 휴대폰을 꺼둔 채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스마트폰이 시야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스마트폰과 연결된 수많은 자극거리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면서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죠. 심지어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휴대폰을 알람이 울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방 밖으로 치워버리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겁니다. 자, 간밤에 알람이 몇 개나 왔냐면요, 3개밖에 안 왔습니다. 인스타 DM 1개랑 카톡 2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직전 30분과 일어나고 나서 30분 휴대폰 안 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을 보면 나는 중요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겠어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알람 3개, 이게 다예요. 일단 스마트폰을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스마트폰이 저의 인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하루 내내 휴대폰 사용을 경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같은 시간 내에 처리하는 일의 양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빠르게, 그리고 훨씬 퀄리티 좋게 처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스마트폰을 멀리했을 뿐인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된 거죠. 휴대폰을 집어들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레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마지막 저녁을 보낸 후에 이 도전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이놈의 알람 시계는 진짜 며칠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진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잠은 확 깼어요. 네, 드디어 이 도전을 시작한 지 5일이 지났고요. 오늘이 도전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럼 5일 동안 제 휴대폰의 스크린 타임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제발 줄었으면 좋겠네요. 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스크린 타임이 4시간 반이었는데 3시간으로 1시간 반이나 일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이 줄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분석한다고 유튜브 영상을 일부러 시청한 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겁니다. 그저 아침과 저녁에 휴대폰을 안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지난 5일만큼 저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한 적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루를 온전히 나에 집중한 채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새벽까지 휴대폰을 하다 잠들어서 그 다음날 최악인 컨디션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람 시계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안 좋은 습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어요. 즉, 지난 5일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단지 이 알람 시계를 쓰기 시작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이전에 휴대폰 방해금지 모드, 비행기 모드, 휴대폰 특정 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어플,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기능들을 끄고 혹은 그런 어플들을 삭제해버리고 다시 사용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정말로 스마트폰이 당신을 조종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바로 이 휴대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멀리 치워버리는 거죠. 일단 그렇게 휴대폰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 자리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거실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러 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바로 집어들 수 없으니까 집어들기 전까지 과연 나는 이 핸드폰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스마트폰을 집어든 이 행동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내 미래에 정말 필요한 일일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휴대폰을 손에 닿는 곳에 놓게 된다면 이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의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는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알람 시계를 사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요. 지금까지 임찬우의 무한도전의 임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